제19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협회장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의 공약과 계획을 들어보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후보자들은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63만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에 힘쓸 것을 다짐했습니다. 장애계 단체들이 모여 중증장애인 노동권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대책위는 장애인의 노동권을 주장하며 정부의 책임 있는 장애인 고용 및 노동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2014 인천 장애인 아시아경기대회 APC 위원들이 인천을 찾았습니다. 위원들은 서구 주경기장과 구월동 선수촌을 찾아 대회 추진 점검 보고와 함께 현장 시찰을 가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2월 25일은 제19대 한국사회복지사 협회장 선거일입니다. 이에 앞서 지난 21일 후보자 합동 정견 발표회가 있었습니다. 배상훈 기자입니다. 제19대 한국사회복지사 협회장 선거를 앞두고 지난 21일 대전 기독교연합 봉사회관에서 후보자 합동 정견 발표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류시문, 오웅숙, 조승철 후보는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및 권익 옹호, 보수교육 개선 등의 공통 공약을 내세운 가운데 각 후보들은 사회복지사 회관 건립, 임금협의기구 개설, 권익위원회 설치 등 주요 추진 계획을 밝혔습니다. 저희가 이걸 할 때는 우리 한사협의 집행부가 들어가고 거기에 여러 연구소, 부설기관이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걸 지어서 우리 사회복지사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일을 할 수 있겠다 하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소규모 시설, 복지부 지원 시설의 그 처우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보건복지부와 매년 임금협의기구를 개설해서 처우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자 합니다. 매년 지역별 표준급여를 알리고 전국적인 급여 인상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위원회를 구성해서 20, 30대의 의견들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를 구성하고 합니다. 또한 우리 사회복지에 알게 모르게 말하지 못하고 혼자서 피를 흘리는 많은 사회복지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적극 대변하고 그들을 옹호할 수 있는 권익위원회를 바로 구성하도록 할 것입니다. 한편 이날 선거는 그동안 현장 사회복지사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반영되듯 중앙협회와 회원, 지방협회 간의 소통이 중심 화두가 됐습니다. 복지TV 뉴스 배상훈입니다. 중증장애인 노동권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중증장애인 노동 현실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근본적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최지 기자입니다. 중증장애인 노동권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지난 21일 기자회견을 갖고 출범했습니다. 공대위는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를 비롯한 23개 장애계 단체로 꾸려졌으며 이들은 중증장애인 인턴제와 공공고용제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장애인 의무고용이 시행되고 있지만 강제이행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고 정부와 지자체가 실시하는 장애인 일자리 사업 역시 일회성에 그치고 있다는 것. 또 고용노동부가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시범사업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 서비스 역시 부족한 예산으로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알량하는 복지나 말뿐인 상상내기가 아닌 중증 장애인의 일자리와 자립을 위한 노동 환경을 만들어내는 투쟁을 할 것이다. 공대위는 특히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이 지난해 10월 진행한 자립생활 인턴제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친화력 높은 일터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개선이나 정착이 아닌 같은 시범사업만 되풀이하는 데 그치고 있다며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에 책임을 물었습니다. 한편 공대위는 기자회견이 끝난 뒤 고용노동부에 장관 면담 요청서를 전달했습니다. 복지TV 뉴스 최지입니다. 2014 장애인 아시아경기대회를 앞두고 APC 위원들이 인천을 방문했습니다. 위원들은 아시안게임이 열릴 주 경기장 등을 둘러봤습니다. 정도래 기자입니다. 2014 인천 장애인 아시아경기대회가 20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APC 아시아 장애인 올림픽 위원회와 대회 조직위원회가 지난 19일부터 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21일 주경기장과 선수촌 등에 대한 현장 시찰을 진행했습니다. APC 위원들이 직접 경기장을 찾아 현장을 둘러본 가운데 공정률 진행과 장애인 선수들의 접근성 등이 집중 점검됐습니다. 조정위원회 회의를 끝내고 현장 시찰을 와서 보니
인천장애인 아시아 경기대회 조직위원회가 지금까지 해온 노력이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장애인 선수들이 생활하게 될 선수촌은 출입구와 현관에 경사로가 설치되고 내부에 문턱을 없애 접근성을 높였으며 실제 생활에서도 불편이 없도록 관심을 기울여줄 것이 주문됐습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 대회 조직위원회와 APC가 공동 마케팅 협정을 체결해 글로벌 후원사 발굴에 협력을 약속했으며 APC 다토자이날 아부자린 위원장이 북한을 비롯한 여러 국가의 참여에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혀 북한 출전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정두리입니다. 금융위원회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2014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하는 자리에서 장애인 전용 연금보험을 출시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4월 장애인 전용 연금보험 출시 등 노후 대비 맞춤형 연금 상품 개발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금융위는 일반 연금 대비 10에서 25% 높은 수준의 연금 수령액을 설정하고 연금 개시 연령을 일반 연금 수령 개시 연령인 45세보다 낮게 설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금융위는 개인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연금액이 조정되는 건강 연계 연금 상품을 개발하고 건강 취약계층의 노후 대비 연금 가입을 확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부터 국립암센터에서 운영 중인 금연 길라잡이 홈페이지를 새롭게 단장했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이달 24일부터 개편된 금연 길라잡이 홈페이지를 운영한다고 말했습니다. 복지부는 새롭게 단장한 홈페이지에서 최신의 흡연 예방과 금연 실천을 위한 다양한 정보 서비스가 담겨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홈페이지에서는 대상자 특성에 따른 흡연의 위해, 금연 관련 정보, 교육 자료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최근 감소 추세를 보이던 장기기증 희망 등록이 4년 만에 대폭 늘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2013년 장기기증 희망 등록자 수는 15만 9,900여 명으로 전년도 8만 7천여 명에 비해 82%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장기기증 희망 등록자 수는 지난 2009년 18만 5천 명을 기록한 이후 계속 감소 추세를 보이다 이번에 큰 폭으로 반등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장기기증 희망등록 모바일 등록제가 도입되면서 20세 미만과 30대에서 장기기증 희망자가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복지TV 네트워크입니다.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책상도 없이 공부할 여건조차 안 되는 현실. 광주 서구가 책상 없는 아이 0% 만들기 사업을 통해 지역 내 저소득 가정 어린이들의 꿈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박고은 아나운서입니다. 가정사정으로 홀로 두 손녀를 키우고 있는 황순자 할머니. 지원금만으로 어렵게 꾸려나가는 살림에 한창 공부할 나이인 아이들에게 공부할 여건을 만들어주지 못하는 점이 할머니는 항상 마음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제 조금이나마 아픔을 씻을 수 있게 됐습니다. 광주 서구가 추진한 책상 없는 아이 0% 만들기 사업을 통해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책상을 마련하게 된 겁니다. 너무 고맙고 말할 수가 없어요. 내가 책상에 온다는 게 좋아하고 새 책상에서 공부하면 더 잘 되겠다고 그러대요. 그래서 그럼 열심히 해라. 광주 서구는 지역단체와 모금 캠페인, 가구업체 일룸의 후원으로 총 8,600만 원을 확보해 지난 19일 기초수급자 가정에 총 166세트의 친환경 책상을 지원했습니다. 지자체의 예산이 아니라 지역단체와 시민들의 손으로 일궈낸 결실이라 더 뜻깊습니다. 예산은 극히 제한적이고 공적 부조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민간인들이 십시일반 힘을 합해서 이러한 일들을 돕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많은 힘이 생기고 꿈을 꾸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서구는 앞으로도 다양한 희망 플러스 사업을 통해 지역 내 어려운 어린이들이 꿈과 희망을 잃지 않도록 더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돕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박고은입니다. 경북 포항에서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교복을 물려주는 따뜻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선배에게 물려받은 교복을 입고 입학식에 참가할 예비 중고등학생들의 설렘이 가득한 현장, 정유림 기자입니다. 교복 치마를 수선하는 한 여성의 손놀림이 분주합니다. 교복을 입어보는 예비 중고생들의 얼굴에는 설렘이 가득합니다. 지난 21일 경북 포항시 실내체육관. 새학기를 앞두고 포항교육지원청과 포항시 새마을 부녀회가 사랑의 교복 물려주기 행사를 열었습니다.
각 학교에서 수거된 헌 교복들은 바느질로 수선하고 세탁해 감쪽같이 새 교복이 됐습니다. 교복을 통해 선후배가 만나고 보다 경제적으로 교복을 활용할 수 있어 뜻깊었던 시간. 이날 마을 부녀회에 의해 손질된 교복들은 새 교복 가격의 10분의 1순으로 판매됐고 모금함에는 상당량의 성금이 모였습니다. 복지TV 뉴스 정유림입니다. 서울 용산구가 노인 자살률을 줄이기 위한 희망 말벗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저소득 어르신 희망 말벗 서비스는 독거 어르신들에게 주기적으로 전화 연락을 드려 건강 상태와 안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복지제도 관련 담당자와 연결해 실질적인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희망 말벗 복지 서비스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용산구청 사회복지과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광주광역시가 지역민들의 건강한 생활을 위한 아침 건강 검진센터를 운영합니다. 광주시는 이번 달부터 공모를 통해 선정된 세계 의료기관에서 일반 건강검진, 암 검진 등을 포함한 다양한 검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되는 이 서비스는 특히 직장생활로 건강검진이 힘들었던 근로자들에게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광주시 관계자는 국가건강검진은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최선의 보장책으로 법이 정한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라며 앞으로도 지역민들의 건강 수준을 한 차원 더 높일 수 있는 맞춤형 복지 건강정책 발굴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습니다. 경북 영주에서 결혼 이민 여성과 이주민 가정에 화합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민속놀이 한마당이 열렸습니다. 지난 20일 열린 행사는 영주시 결혼 이민 여성과 가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교육 개강식과 민속놀이 한마당이 진행됐습니다. 이날 행사는 결혼 이민 여성에게 윷놀이, 제기차기 등 전통문화 체험 기회 제공과 더불어 이주민 가족의 화합의 장을 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영주시 관계자는 올해 세 번째로 열리는 행사를 통해 이주민 가족들이 언어와 문화적 차이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할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제6회 동시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예비 후보들의 등록이 시작된 가운데 경북 포항에서는 경북 지역 최초로 포항시장에 도전장을 내민 여성 후보가 포함된 6명의 예비 후보가 등록을 마쳤습니다. 지난 21일 예비 후보 등록이 시작된 포항에서는 이재원, 공원식, 모성은, 이창균, 이강덕, 그리고 여성 후보인 김정재 후보가 예비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포항시장으로 출마를 선언한 예비 후보들은 등록 첫날부터 잇따라 기자회견을 가지면서 앞으로의 선거운동 계획과 포부를 밝히는 등 적극적인 모습으로 1차 관문인 공천 경쟁에 불을 지폈습니다. 경상남도에서는 4월부터 가정에서 대형 폐가전제품을 버릴 때 수수료를 내지 않고 집안에서 편안하게 처리할 수 있는 무상 방문수거 서비스가 시행됩니다. 그간 대형 폐가전제품 처리를 위해서는 크기와 종류에 따라 4,000원에서 7,000원 정도의 일정 수수료를 납부한 뒤 주민들이 집 앞까지 직접 폐전자제품을 내놓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오는 4월 1일부터는 한국전자산업환경협회의 콜센터에 전화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카카오톡을 통해 신청하면 협회 회원이 집까지 직접 방문해 무료로 수거할 계획입니다. 한 주간의 사회복지계의 화제를 모아보는 시선 플러스 시간입니다. 오늘도 위키프레스 정영진 편집장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뭐 다들 잘 살게 돼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게 됐다면 그건 뭐 문제가 없는 것일 텐데 그게 아니라 이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돼 있는 그 부양 의무자 기준 또 정부의 사회복지 통합관리망 때문에 이 숫자가 오히려 좀 어거지로 줄어든 것 아니냐 이제 이런 비판이 있는 것이거든요. 이 보건복지부 국회 정책 질의에서 나온 이야기들인데 이게 우리 수급자 수가 참여정부 말인 2007년에 155만 명, 그래서 전체 인구 대비 3.2% 정도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2011년에는 146만 9천 명으로 인구가 더 줄었고요. 또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 뒤에는 135만 1천 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2.6%로 또 감소를 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숫자가 자꾸 감소하게 되는 것, 점점 그 나라에서 이 기초생활수급권자에 대한 어떤 기준 자체를 좀 너무
무리하게 간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때문에 자칫 물론 부정수급 같은 거 뭐 열심히 잡아내는 건 중요하겠습니다만 이러다가 이 기초생활수급권자들의 어떤 생존 문제까지 우리가 좀 자칫 건드리지 않을까 이거 좀 우려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뭐 정부로서는 사실 이제 부정수급자에 대한 발굴 자체도 중요한 몫이긴 한데 그렇다면 부정수급에 대한 뭐 방지 방안은 없을까요? 글쎄요, 뭐 부정수급이라는 게 이제 여러 형태들이 많이 나타났었죠. 그동안 보면. 그래서 뭐 어떤 뭐 영구임대 아파트 같은 데서 사시면서도 굉장히 뭐 고급 자동차를 끄는 이런 일들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런 것들은 당연히 어떤 정부에서 뭐 지자체에서 또 여러 감시 기관을 통해서 철저하게 잡아내야 될 부분이 맞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런 그 부정수급자를 어떤 잡아낸다는 것 이것 때문에 자칫 기초생활수급권자들이 자신들의 생존을 좀 위협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니까 이건 좀 주의를 좀 분명히 해야 될 부분이고요. 이 부정수급자에 대한 어떤 뭐 처벌이라든지 이런 걸 강화하는 방법들 혹은 어쨌든 이 사람들을 잡아내기 위해서는 사람이 더 필요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많은 공무원들을 좀 이용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도 좀 우리가 고려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우리 사회에 이제 빈곤층이 기댈 수 있는 최후의 버팀목이 이제 국민기초생활수급 이 보장법인데 더 이상 빈곤층이 위태롭게 돼서는 안 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이 여성가족부가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한 임금 차이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경력 단절 여성이라고 하면 육아나 뭐 출산 등으로 인해서 하던 일을 그만두고 쉬었다가 다시 이제 일을 하려는 뭐 이런 여성들일 텐데 자, 그 임금 차이가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월 평균 54만 8천 원으로 조사가 됐거든요. 그래서 보면 한 200만 원가량을 보통 그 경력 단절이 아닌 여성들이 월 평균 받는 임금이라고 하면 대략 한 150만 원 정도를 이 경력 단절 여성들이 받는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이 경력 단절 된 것 자체도 이 여성들로서는 상당히 좀 손해가 되는 부분인데 여기다가 그 이후에 재취업을 했을 때 더 많은 어떤 뭐 금전적인 손해들이 좀 있다 보니까 사실은 뭐 나라에서 육아를 아무리 지원을 하고 또 홍보를 한다고 해도 전혀 효과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뭐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한 채용이 사실 요즘에 급증하고 있는데 재취업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뭐 제가 조금 전에도 그 급여 부분이 이제 가장 큰 문제였던 것 같은데 역시 그 설문조사에서도 그 적정한 수입이 가장 문제가 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근무 시간 조정 가능성, 그러니까 육아를 하다 보면 여러 시간들, 뭐 아이를 기르고 또 혹은 뭐 아이들을 어디 데려다주고 데려오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필요한데 그래서 근무 시간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지 또 자신의 어떤 적성, 뭐 출퇴근 거리 역시 이런 것들이 좀 많이 꼽혔거든요. 이런 것들을 뭐 물론 나라에서 모든 걸 다 알아서 해주겠거니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이 경력 단절 여성들도 스스로 좀 더 적극적으로 일을 찾아보려는 의지는 분명히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의지를 가진 여성들이 적절한 어떤 직장들을 찾는 이런 것들은 분명히 나라 또 지자체에서 좀 도와줘야 될 부분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지원책에 대한 연구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들의 경력 단절 예방을 위해서 정부가 다양한 취업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 이 기업들도 이 열린 채용을 통해서 좀 양과 질이 골고루 되어 있는 채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다양한 사회복지계 소식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내 유일 사회복지 전문 미디어 그룹 복지미디어 그룹이 복지신문고로 여러분께 한 걸음 더 다가갑니다. 복지신문고는 우리 사회의 장애인들, 사회소수계층의 인권 침해, 비리 문제와 불합리한 사건 사고 등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복지TV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 또는 복지TV 어플리케이션과 우편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듣는 복지신문고, 많은 관심 바랍니다. 2014 소치 장애인 동계 올림픽 대회가 이제 3월 7일에 개막합니다. 우리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단도 각 종목별 훈련장에서 지금 이 시간에도 맹훈련을 펼치고 있는데요.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묵념.
고개를 들면 소중한 사람, 소중한 순간들이 당신 곁에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